국가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최선진국으로 도달했다. 미국의 알링턴 묘지 못지않게 부산을 가면 반드시 유엔 공원을 가야 된다. 좋은 의미로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는 충분히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라고. 의무적인 보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만들었던 그런 장관으로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6월 25일 오늘은 73년 전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부산은 전쟁 기간 임시 수도이기도 했고 지금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산에겐 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첫 순서 뉴스 톡톡은 최근 처해습으로 성격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사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훈과 관련되는 정부 부서가 생기고 62년 만에 장관이 수장이신 보훈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가보훈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관님? 뭐 한마디로 저는 이제 사람에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엄청 부자다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 부자라도 졸부다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뭐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나라에도 정신적인 가치, 내적인 가치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데 네.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최선진국으로 도달했다라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는 그런 네. 부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청문회 하는 장면 봤습니다. 네. 예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시고, 근데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런 면에서 느끼는 점이 좀 없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되어서 네. 조금 중간중간에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만족을 하고 또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입장과 또 후보자 입장이 다르고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일 때 뭐 수십 번 청문회를 그랬었죠. 그 자리에서 하면서 네. 막 제가 막 호통도 치고 제가 지은 업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좀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워도 예.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또 당연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국가보훈부가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2년 만에 네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릴 그렇죠. 것 없이 어떤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제일 자기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을 네.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뭐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거 아무리 잘해도 그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네. 우리가 국가보훈부 승격을 일구어냈다. 네. 이렇게 저는 아주 뿌듯하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부산 관련 질문도 꽤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이 지닌 보훈의 상징성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마침 오늘이 6.25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쟁 피난 수도였죠. 맞습니다. 임시 수도였죠. 예. 네. 이것은 도시 자체가 보훈 도시다, 호국의 도시라는 네, 네.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6.25 당시 그 피난 수도, 그 정부, 그리고 유엔공원은 특히 세계 유일한 그렇죠. 곳이거든요. 세계 유일한 곳. 예. 이것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어떤 호국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 관광객들이 그렇죠, 부산을 그렇죠. 방문하면은 반드시 들러야 되는 핫플레이스로 네, 네.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음. 지금은 보훈의 성지, 뭐 국립묘지, 뭐 이런 개념이 네, 있는데 저는 묘지의 그런 컨셉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세계 문화 유산이다. 네, 네. 이런 네. 거를 좀 복합시키면 그냥 호구의 성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말하는 핫플레이스, 핫플 이런 것도 충분히 그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유일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네. 유엔 공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또 저기 보훈병원 관련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 부산에도 보훈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자기 청춘과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병이 들고 한데도 뭐 제대로 그 돌봐주지 않는다, 네, 치료해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그 서러움은 말할 것도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네, 멀다. 네, 네. 그래서 최고의 그런 암센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네. 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논을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리라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관님 말씀 속에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요. 바로 유엔 기념공원. 예. 사실은 이 부산 시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훈 외교의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크다. 또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훈 관련해서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가 우리 유엔 기념공원을 어떻게 바탕으로 혹은 모티브로 해가지고 보훈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최고의 그 상징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네, 네, 우리 네. 부산의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 국립현충원도 그렇죠.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받게 됩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유엔 공원을 365일 중에서 네. 특정한 날에만 가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뭐 묘지의 큰 개념에서 아니고 좀 네. 더 나아가서 365일 항상 네.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도 좋은 의미로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는 충분히 이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의 알링턴 묘지 못지않게 부산을 가면 반드시 유엔 공원을 가야 된다. 네, 네. 이런 어떤 뭐 인증샷 같은 것도 많이 저는 찍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그 부산항 하면은 예, 파월 장병들이 출발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 떠난 게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난 건데 사실 부산항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파월 장병들에 대한 그 수고와 노고와 또는 희생을 그렇게 추념하거나 또는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네. 월남 전사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네.
네. 저희 선친도 아마 부산항에서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32만 5천 명의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이 네, 맞습니다. 나라의 네. 부름에 따라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그 생명을 사실 걸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월이 지금 한 50년 흘렀다라고 네. 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그분들의 그런 어떤 용기와 헌신, 수많은 곡절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이것은 가장 저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제가 지금 관계부서 특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베트남 참전 용사들만을 그 기념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산이 또 해양 수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부산 항만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약간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건설적으로 저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흔히 그 생각해오던 어떤 외교적인 고려 때문에 못 만든 거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베트남의 그런 외교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뭐 거의 없고 네, 네. 외교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뭐 우려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네, 네, 이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그럼요.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네. 어떤 그 대안이 뭘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예. 야구 선수들이 헬멧에 이렇게 태극기를 우리 장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그 어떤 의미의 배지입니까? 지금 이게 121879 네, 12만 1879명의 네. 우리 전사자들 6.25 때 전사자들이 총 16만 명인데 네. 그 중에 아직 12만여 명은 유해가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못 갔습니다. 아직 발굴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마지막 한 분까지도 우리가 꼭 찾아내어서 네.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대를 잊지 않는다. 않겠다. 예, 그런 어떤 뜻이 여기 배지에 있고, 이 배지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 유해를 발굴하면은 유해를 감싸는 태극기로 감쌀 때, 맞습니다. 그 감쌀 때의 네. 형상입니다. 대한민국 오늘까지 그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때와 또 여건이 있다. 정치권이든 또 정부든 저를 필요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게 부산이 피란 임시 수도였고요.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기념관이나 아니면 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과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부산에 혹시 거기에 준하는 혹은 그런 걸 설립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국가보훈처장 되면서부터 줄곧 공사석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과오가 틀림없이 있죠. 과오가 있지만 그분이 독립운동사의 큰 역할을 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주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그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좀 어떻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보훈부 장관을 맡아보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는 네. 좀 집행되는 그런 보람은 훨씬 국회의원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 확립 이런 데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로만 주장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훈부 장관 입장에서는 또 한번 딱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실천이 되니까 그렇죠. 훨씬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장관님이 아마 그다음 내년 4월 총선에 네. 아마 나오실 거다 이런 관심이 높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부가 막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보훈부가 정말 제대로 안착되는데 틀을 잡으시고 모든 제 어떤 열정을 다 쏟아 붓기에도 바쁘고 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자기를 그 필요로 하는 그 때와 또 여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치권이든 또 정부든 저를 필요로 하는데가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가 좀 옳지 않은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천안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뭐 가짜 뉴스다 또 유언 비어다 괴담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고 그 천안함 그 유족들이나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괴담 뭐 쉽게 말하면은 천안함은 자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말 자체로가 또 성립이 안 되는 괴담 중에 괴담이죠. 그런 용사들이 나라를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용사들이 지금 근거 없이 공격을 받을 때 그분들을 지켜주는 법률적으로 변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도 그분들을 예우해주는 거다. 제대로. 그건 국가보훈의 당연한 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좀 조기를 단 그런 집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에 자기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적인 풍토를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그 기쁜, 좀 감동이 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6학년 24명이 외국인 독립운동가였던 호모 헐버트 박사가 현재 3등급의 국가보훈의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1등급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장관님께 청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뜻밖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하고 학생들 24명을 다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호모 헐버트 박사가 지금 서울 양화진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같이 가서 참배도 하고 그 지금 마침 국가보훈부에 뭔가 품격이 좀 낮게 이렇게 매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공격을 재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번 우리 동신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의 그런 염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호모 헐버트 박사가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절차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좀
응원할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장관으로 이제 계시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보훈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예우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말로만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로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가슴에 네. 그런 생각이 녹아 들어가게 하려면 보훈의 그런 문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의무적인 보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만들었던 그런 뭐 장관으로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보훈의 가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제 고향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정말 후회 없이 온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